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프레임워크 사고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 같은 직업상 고객사들하고 용역을 많이 합니다. 뭐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는데, 그럼 대부분 다 스폰서 누구일까요? 대부분 다 뭐 대표이사 또는 해당 본부의 뭐 본부장 아니면 해당 조직의 임원이죠. 그 임원은 기본적으로 나이 연배가 한 50대 후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실무를 많이 해본 관계로 그분들이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빠짐없이 다 체크해 봤어?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예, 빠짐없이 체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워크 사고가 중요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프레임워크 사고는 뭐냐면 그러니까 뼈대가 있어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 인종은 어떻게 구면 되죠? 크게 세 가지 있죠. 항인종, 흑인종, 백인종. 항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모이면 인종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각각이 서로 중복이 안 돼요. 그렇지만 다 모이면 전체 대변할 수 있는 거. 이게 쉽게 말해서 NEC죠. 미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시적 사고의 첫 번째 스타트가 프레임워크 사고예요. 그 실제 경험담 말씀드리면 제가 몇 해 전에 모 그룹사의 미션하고 핵심가치 정립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룹사는 이름들 때문에 다 알고 아는 그룹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가치 코어밸류에 들어가는 핵심가치는 어떻게 구조화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실제 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프레임을 가지고 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도 수행하지 않고 하면서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교과서적에서 만든 뭐 STP나 뭐 포엠 이런 같이 경영학자들이 만든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 내용을 모든 직무에 다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를 어떻게 뼈대를 잡을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때 모 그룹사 핵심가치를 만들고 핵심가치 후보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편의상 A, B, C, D, E, F 많이 한 7개 나온다면 7개의 핵심가치가 빠짐없이 다 조출되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빠짐없다는 말이 뭐냐면 항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 세 가지가 다 모여만 인종이 된 것처럼 핵심 가치도 이 세 가지의 프레임 뼈대가 있어야지만 핵심 가치가 완성되는 것처럼 그 프레임을 만드는 게 프레임워크 사고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워크 사고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화시킵니다. 단순화. 예를 들어 STP 봅시다.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거. STP. S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죠. T, 타겟, 목표는 뭐고, 포지션, 명확한 우리 위치는 뭔지를, 요 세 가지가 STP 마케팅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마케팅 보고서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이렇게 프레임, 이런 뼈대를 만드는 게 프레임적 사고예요. 이 프레임적 사고의 그 출발점은 미시가 스타트 기본 바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서 있는 실무자하고 미팅할 때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 설명해야지만 직원들이 쉽게 설득이 돼요. 왜 설득되냐면 단순화시키니까. 그래서 이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고객사가 뭐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뭐 세속적인 말로 쌈박해 보이는 거죠. 그게 그 작업의 그 개념은 프레임워크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 이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 장부터 설명드릴게요. 이런 프레임워크 쪽 사고는 그 목적이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하고 산출물의 퀄리티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 컨설턴트가 현장에 방문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할 때 1부터, 분석 항목을 1부터 100까지 다 분석하냐?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많은 시간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시간을 투입을 다 할 수 없으니, 큰 덩어리, 예를 있는 거 없죠. 큰 항아리 있으면, 항아리 안에 큰 돌이 있습니다. 이런 돌들이. 아무래도 작은 돌이 있겠죠. A, B, C. 그러니까 A, B, C만 건드려도 전체 80%를 건들 수 있다면 이 A, B, C 중심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이 효과를 베이스한 효율성을 가지고 이제 스타트 하는 거예요. 이 분석 동화지. 실제 프로젝트를 해보시면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관점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관점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관점이 어떻게 보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본다는 것은 어떤 구조로서 그 프레임 문제를 풀어나갈 건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 보통 사학계획 잡을 때 30분석 많이 하셨습니까? 30분석의 첫 번째 자사 분석하죠. 고객 분석하죠. 자, 자사 분석해요. 그럼 경쟁사 분석해요. 이 세 가지만 가지면 큰 덩어리는 다 건드는 거예요. 우리 고객이 추구하는 니즈가 뭔지, 그리고 나의 장점이 뭐고, 강점이 뭔지 찾고, 그럼 경쟁사가 추구하는 전략이 뭔지 알면 대응 방안이 나와요, 방안이. 그러면 이 세 가지는 A, B, C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프레임워크 사고는 많은 분석도 있지만 이 큰 덩어리만 잡으면 효율성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사고와 속도가 향상이 돼요. 그리고 윗분들이 결과물을 보고 했을 경우 빠짐없이 분석했어? 라고 질문했을 경우 예, 분석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은 산출물 퀄리티가 높아져요. 그래서 컨설턴트는 프로젝트 하다 보면 어떤 프레임워크 가지고 분석할 건지, 어떤 프레임워크 가지고 분석 단계에서 프레임워크, 그럼 실행 단계에서 프레임워크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분석 단계에서 어떻게 분석할 거고, 실행 단계는 어떤 프레임 가지고 접근할 건지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 만드는데 있는 상태에서 하면 좀 경험상 보면 없는 상태에서 스타트해요. 왜냐면 스타트하면서 보면 기법부 하면서 한 2주 정도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럼 2주 사이에 이걸 찾아냅니다. 예전에 핵심 가치 정립할 때 핵심 가치의 그 구성 요소 이거 찾기 위해서 엄청 공부해요. 2주 동안 막 공부해요. 여기 가장 설득력이 있구나. 학자들이 다 정립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요 프레임을 가지고 코어 밸류의 구성 요소들 정립하면 우리 핵심까지 산출문 8가지를 어떻게 분류를 할 건지, 분류해서 반영할 건지, 요걸 2주 안에 찾아내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서.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이제 프로젝트 할 때 보면 이거 고민 많이 해요. 이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잡을 건지. 계속 고민해요. 키버프 합의 때부터 고민하고 진행하면서 또 고민해요. 그래서 고민할 때 논리가 맞다면 그걸 이제 외부로 공개하는 거죠. 누구한테? 실무자한테 공개해서 이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설득을 시켜야지만 이 납기가 맞출 수가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 베이스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납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금 1부터 자 A, B, C만 건드고 80% 하지 않는 A, B, C만 하겠습니다만 그럼 지금 여기 이 F, G 작은 돈은 어떻게 할 거냐? 다 분석할 거냐? 분석 가능하죠. 시간만 있으면. 그런데 분석을 이렇게 하면 투입되는 컨설턴트 인력이 증가가 되고 비용도 증가합니다. 그럼 고객사의 그 비용 증가 대비 효과가 밸런스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효율성이 가장 첫 표면적 목적이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다행히 직무별로의 프레임워크 정도 다 잡혀 있어요. 뭐 사업 전략의 30, 마케팅은 STP, 그리고 현장은 포엠 등등 다양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셔야 돼요. 어떨 때 프로젝트 수행할 때 해야지만 고객사들이 만족합니다. 특히 제조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메이저 고객사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프로젝트 해서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하나 빠져도 컨설턴트들이 요거도 먹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해본 친구들이 컨설턴트 하는 게 베스트예요. 그 실무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프레임워크 가지고 빼다 잡아놓고 수행하면 납기를 반드시 지킬 수 있고 산출물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사고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걸 표면을 보이는 개념이 NEC라고 하는 거죠.
NEC, 미시의 스타트도 이것도 프레임워크 사고에 가장 백그라 안된 거예요. 미시는 차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워크 사고가 그만큼 중요하다. 뭐 프로젝트 수행할 때 이걸 반드시 가지고 있고 스타트해야 된다. 이것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